내년도 세종시 본예산이 2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시 출범 11년 만의 일입니다. 올해 16.1%인 세종시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1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 아산 신도시에 도입된 유바이크가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개선안을 만들어 운영을 재개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전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늦가을을 맞아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독립기념관이 11월에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세종시의 본예산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 출범 후 11년 만의 일인데요.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21억 원, 약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시 출범 11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지는 7년 만입니다. 대내외의 경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여유 자원을 활용하여 최초로 본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는 언급한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방침대로면 국비 지원이 사라지게 돼 캐시백 혜택은 기존 10%에서 5%로 줄게 됩니다. 캐시백 1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앙에서도 전혀 지원이 이제 안 오는 상태고 하다 보니 5%를 유지하더라도 여민전은 우리가 유지시키자라는 게 저희 방침인데. 이 밖에 시민 생활안전 증진을 비롯해 시정사기 공약사항인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민선 사기 세종시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올해 16.1%에 이르렀던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첫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의 일부인 300억 원을 상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나 수익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산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바이크가 올 연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이용률 저조의 아산시는 유바이크를 개선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전면적으로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아산 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바이크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배방과 탕정 일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저조한 이용률입니다. 유바이크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8에서 10회 수준, 연간 회원수도 38명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자전거와 시스템도 이용률 저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자전거는 색이 다 바래고 녹이 쓸어 있는 데다 전용 거치대에서만 반납과 대여가 가능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큽니다. 여기에 150대에 달하던 자전거도 노후화로 현재는 80대까지 줄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유바이크를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노후된 자전거 및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시스템 개선 용역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유 전기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등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이동수단이 많아진 만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워낙 자전거가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 지자체적으로 다시 공용자전거를 더 확산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시스템과 밀려드는 민간 이동수단에 밀려 이용률이 저조한 아산 신도시 유바이크. 존폐 위기에 처한 유바이크의 운명은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민선 8기에 추진할 공약 107개를 확정했습니다. 공약 실현에는 총 13조 3,88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위는 1조 3,383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K컬처 박람회 개최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청수역과 부성역 신설, GTX 노선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천안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의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2.6%로 법정 구매 비율인 1%를 2배 이상 넘겼습니다. 한편 이번 유공기관 포상에서 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천안이 유일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도 불리는 도솔 문화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올해의 청년 작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안 지역 전시 소식 송용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도솔 문화대전의 대상작인 서영아가 김남승의 잔상입니다. 도시의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옛 추억의 잔상을 표현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마련한 도솔 미술대전이 천안신부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5일까지는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등을, 6일부터 12일까지는 서예와 문인화, 캘리그라프 등을 전시합니다.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100여 점 정도 더 많은 470여 점이 출품되었어요. 그중에서 185점이 입상권에 들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질적인 수준과 그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 이런 좋은 작품들 천안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천안 유량동 리강미술관에선 5일까지 제33회 충남수채화협회 정기전이 진행됩니다. 물빛 담은 가을 향기를 주제로 협회 소속 20명의 작가들이 작품 8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등 가을 정취를 가득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에선 다음 달 17일까지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된 김은혜, 홍예림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창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 갤러리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 모두 8건의 다채로운 대관 전시를 선보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전시회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회와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을 이끈 박건병, 강경선, 배천택 선생을 1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야외 특별 전시장에서 독립신문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 선언서 등 5점을 전시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중후반 중국에 분리돼 있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입니다. 세종시 아름동 오가낭뜰 공원에 건립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숲속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체육관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과 시비 24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지어졌으며 배드민턴 4면과 배구 1면, 농구 1면을 비롯해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개관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요일별 운영 종목을 결정했으며 다음 달까지는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해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 예약은 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11월 한 달 동안 건강관리 모바일 앱 세종 똑똑 건강을 통해
하루 5,000보 걷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하루 5,000보씩 한 달 누적 걸음수 15만 보 이상을 달성한 상위 500명에게 건강포인트 2만 점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건강포인트는 여민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앱스토어에서 세종 똑똑건강 앱을 찾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챌린지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의원인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의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는 충분한 양의 질 좋고 다양한 학교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물가루 학교 급식이 비상인 상황에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급식 단가 현실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중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 14위로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타 시도에 비해 세종시 물가가 낮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의 단가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급식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급식 단가가 580원 더 많은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580원의 차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원 단가의 경우 획기적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란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경우 평균 지원 단가가 고작 13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 꼴찌입니다. 추가 지원 단가가 1,083원으로 가장 높은 경북과는 80배 이상 차이가 나고 16위인 부산마저도 우리 시보다 9배 이상 많은 120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당장의 17개 시도 상위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인상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 논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 점검단 활동 등 시와 교육청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지역 내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급식량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기인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사량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기준 중등 3,883원, 고등 3,980원으로 중고등 지원 단가 차이가 100원도 나지 않습니다. 97원의 단가 차이가 충분할지 의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 원하는 만큼 양껏 먹도록 자율급식 확대도 필요합니다. 자율급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관내 학교별 방식 현황을 파악하고 타시도 모범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자율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별 영양사의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 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개최 등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내의 모범 사례 조사와 연구로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천편일률적인 식단 구성에서 벗어나
영양 균형을 챙기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학교 급식은 학생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 급식단가 책정 및 분담률 조정 문제는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니 긴밀하게 협력할 사안이므로 급작스러운 분담률 조정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조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수거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가 나올 경우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50리터짜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배출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됩니다. 읍면 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저녁 8시 이후에, 동지역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 이후에 각각 배출하면 됩니다. 2022년 세종 청년취업박람회가 오는 8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 있는 우수기업 5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기업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을 지원하는 취업 컨설팅관과 세종시 청년 지업 사원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도 마련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4,46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청과 구청, 각 읍면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오는 18일까지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아산페이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미세먼지 안심 새싹 정류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심 새싹 정류장은 모종동에 설치됐으며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냉난방기와 살균 에어 커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설치됐습니다. 천안박물관은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제25기 역사문화대학을 개최합니다. 조선시대 천안의 위상과 관화, 목민관으로 부임했던 수령 등의 기록을 매주 금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강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천안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가나TM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850-02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12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진냉장에서 냉동기계 정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53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담 세무법인에서 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2-442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